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또 만났네요. 네. 선생님 작품, 네. 빛과 그림자 작품, 네. 그건 어떻게 그리게 되신 거세요? 아, 빛과 그림자요. 아, 그거는 제 아내가 한 번은 그 심한 그 병을 앓았었어요. 뭐 사람들이 거의 다 죽는다 할 정도로 심하게 앓았었는데, 서울에서 있다가 대구로 내려오면서, 대구에 이제 그 입원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저도 같이 이제 그 병원 생활을 같이 하죠. 같이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 빨래거리가 있다거나 하면은 그걸 들고 이제 집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작업실에 한번 들리죠. 들려서 그동안 비어있던 작업실을 또 둘러보고 이렇게 저기 보시는 것처럼 이절에 앉습니다. 저 의자에 앉으면은 평소에는 작업실에 오면은 이제를 앞 마주하고 이제 작업을 뭘 할까 하고 골몰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뭐 작업할 염두는 못 두고 이 이제를 덩지고 저 의자에 앉아서 반대편을 봅니다. 보면은 바로 저기 보이는 의자가 보이죠. 저렇게 멀거람히 봅니다. 그냥 무초점으로 그렇게 앉아 있다 보면은 불현듯이 내 삶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어둡고 힘들게 사나 하는 거를 그 그림자처럼 저기 어두운 그림자 보듯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어느새 빛이 확 들어있는 걸 보면서 아, 내 삶에도 어두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구나라는 것을 갑자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내의 아픔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제작된 것이 바로 저 이제 빛과 그림자의 그림인데 그 빛과 그림자의 그림이 두 개가 제작되었습니다. 두 개가 제작되었는데 하나는 현재의 내 삶 속에 빛이 들어오는 장면.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지만은 그래도 나에게는 희망이 있다. 희망이 존재하고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이제 그걸 가지고 먼저 하나는 작업을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미 내가 어려운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 속에는 이미 빛이 들어와 있는데 내가 보지를 못했다는 것. 그거를 이제 뒤늦게 발견하고 아,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도 항상 어두움만 아니고 찾아보면은 언제나 희망이나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라는 그런 이제 관점에서 그 두 가지 작품을 하게 된 거죠. 네. 선생님, 빛과 그림자 두 작품의 네. 빛이 다른데 왜 네. 다른 거예요? 네, 그거는 저기 이제 첫 번째 작품은 이렇게 그림자를 보면은 그림자가 그 두 번째 작품보다 그림자가 조금 그 뭐랄까 청보랏빛으로 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림자를 일부러 그렇게 그린 이유는 우리가 항상 인간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그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결코 어두움만은 아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찾아내고 더 큰 것을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림자조차도 내한테는 어둠이 아니라 하나의 아름다움이다라는 의식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림자 하나는 그 빛이 들어오는 장면에서의 그림자는 좀 밝고 했고 그리고 빛이 들어오는 것이 어디로 출발했느냐 하는 점을 이제 위에 이제 성경을 놓음으로 해서 이제 연출을 시킨 거죠. 저거는 가식적으로 그 나의 내 삶의 어떤 희망이나 내 삶의 어떤 빛은 저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어떤 그런 거를 이제 간접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얹어놓고 두 번째 작품은 어두움이 정말 어둠같이 어둡습니다. 어두운데 그런 우리 삶의 어두운 존재이면서도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이미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삶에는 빛이 있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보면은 빛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빛의 힘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을 은근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 성경을 오히려 어두움 쪽에 잠겨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드러나진 않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눈에 안 보이듯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늘 저렇게 존재하면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연출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는 이제 성경이 이제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빛과 그림자의 두 개념은 그렇게 다른 거죠. 들어오는 것과 이미 들어와 있는 것, 그런 걸 발견. 어제 잠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제 또 다시 아내가 몸이 안 좋아서 대구로 갔었거든요. 가는 동안 하루 종일 마음이 좀 불안했어요. 늘 불안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께 이제 좀 기도를 했죠. 이 불안한 마음이 평안하게 해주기를 좀 기도를 하면서 작업실로 나와서 이제 뭐 점심때가 돼서 라면을 이제 끓여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그 그릇에 담아놨던 것을 들고 갔는데 깨어져 버렸어요. 떨어뜨려주면서 깨어지면서 그릇이 깨어지고 물이 다 흩어지고 이러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순간적으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 저의 삶은 이렇게 깨어지고 떨어지고 쏟아지고 내 기도를 이렇게 쏟아 부어버리네요 하고 굉장히 좀 불만적으로 또 아니면은 좀 불평적으로 그런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저쪽에 이제 주방 쪽에 있다가 이쪽 안쪽으로 창 쪽으로 언뜻 고개를 들었는데 갑자기 과하게 빛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어둠 속에 있어서 빛을 못 봤지만 내가 빛을 보는 순간에 빛은 있다. 이런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래. 나는 늘 빛 속에 있다는 것을 그 순간에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어제도 이제 그런 경험을 했어요. 우리는 항상 어둠 속에 어둠이라는 카테고리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빛의 어떤 존재를 못 보는데 늘 우리가 어느덧 고개만 돌리면 빛은 늘 존재하거든요. 암실에 들어가도 제가 이제 옛날에 암실에 좀 있어 봤는데 암실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상을 하기 위해서. 근데 한참 시간이 흐르면 빛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조그마한 바늘 틈만 있어도 빛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의식 속에 빛은 늘 그렇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그런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이 그 빛이 그림으로 표현을 할 때 그 빛과 어둠, 밝음과 어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림을 어둠부터 그린다고 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회화적인 기법으로 보면은 이제 수채화는 밝은 쪽부터 칠하고 뭐 요한은 그 어둠부터 칠한다 하는 개념에 있어서 어둠 쪽으로 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 빛과 밝음과 어두운 것의 어떤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고자 하는 대상에 따라서 무엇이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밝음을 먼저 그릴 수도 있고 어둠을 먼저 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빛을 예를 들면은 우리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뭐 이런 걸 보면은 달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구름을 먼저 그릴 수도 있고 구름을 표현하기 위해서 달을 먼저 그릴 수도 있지 어느 쪽에 이제 비중이 크냐에 따라서 빛을 먼저 그릴 수도 있고 어둠을 먼저 그릴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어둠을 그리든 빛을 그리든 빛을 향해서 간다 하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제 그림 속에서는. 네. 어렸을 때 사시던 동네 네. 그 풍경이 선생님 무의식 중에 작품에 나타났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어디서 있는 시대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네, 저는 여기 이제 포항 지리로서는 나루꽃이라는 그 부근에서 살았는데 그 나루꽃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나루가 그까지 왔다는 의미에서 나루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면이 그까지 이제 있었다는 거죠. 아주 오랜 옛날에는. 그래서 그 부근에 이제 살았는데 제가 이제 살 때의 어떤 기억은 그 철길이 있었고 철길 주변으로 이제 기차가 늘 다니는 그런 동네에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어릴 때의 어떤 그런 기억은 그야말로 그 하나의 평화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것들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의 뭐 소설이고 뭐 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어떤 주변의 환경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 때문에 제가 이제 그림을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리게 된 동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림을 그리게 되신 계기가 그 동네 그때 그때쯤이었나요? 그렇죠. 뭐 동네의 어떤 환경이나 또 집이라는 개념 있잖아요. 항상 집.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릴 때 이제 제가 사변동이니까 그 1950년대 우리가 50년 6.25가 났잖아요. 나고 53년에 휴전이 됐는데 휴전이 됐을 때의 제 나이는 이제 세상을 의식하기 시작한 나이였다고 보죠. 그랬을 때에 제 눈에 보이는 것들은 집을 통해서 청마루가 있었고, 청마루 앞쪽에는 울타리에 대해서 큰 포플라가 있었고, 그 포플라 나무, 울타리 나무 넘어보면은 송도의 송림이 보였을 정도의 그런 자리였거든요. 지금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인가요. 그리고 그 안쪽으로 다시 우리 들어오면은 감나무가 있었고, 그 옆에 포도나무가 있었고, 그 밑에 또 장독대가 있고, 우물이 있고, 이런 전경들이, 그리고 우물 옆에 있던 조그마한 화단에는 백합꽃과 뭐 또 여러 가지 꽃들이 있었고, 이런 전경들이 자연스럽게 나로 하여금 뭐 그림의 세계를 이끌어 갔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선생님 그림을 독학으로 하셨잖아요. 네네. 혹시 뭐 진학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하신 적 있으세요? 그런 생각은 없고요. 원래 이제 뭐 진학을 하려 했다가 낙방을 해가지고 못 들어간 경우니까 그런 생각은 없고, 그림을 좀 더 깊이 있게 하고 싶다는 그런 욕구는 있었죠. 예. 선생님 그림이 내 삶의 덫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예.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있잖아요. 아까도 중복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에게 이 자본은 항상 그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제가 그림을 안 그렸다면 차라리 돈을 벌러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떳떳하게 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그림이라는 것에 이렇게 제가 잡혀버린 거죠, 덫처럼.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 그림이 내 삶의 덫이라고 이제 그렇게 규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끔은 제가 이제 뭐 돈벌이를 하려고 이른바 노가다라는 데를 다니죠. 한 번씩 일을 조각하는 후배를 따라서 이렇게 이제 실내 인테리어 쪽으로도 일을 하러 다니고 이래 하는데, 그렇게 일을 하러 가는 날에는 아침에 일찍 이제 집에서 밥을 먹고 나오죠. 나오면은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림 그리러 나가면은 죽을 인상을 쓰더니만은 일을 하러 간다면 왜 저렇게 즐겁지 하고 그런 얘기를 내 등 뒤에서 해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림을 그리러 가는 것보다 일을 하는 것이 그렇게 즐거워. 왜? 한 아내의 남편이 될 수 있고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나도 돈을 벌 수 있구나는 그런 생각에 일 자체가 저는 굉장히 즐거웠어요, 그게. 그랬는데,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일을 하고 돌아오는 날은 주머니에 이제 돈을 받아가 있으면 든든하죠, 제가. 굉장히 든든한데, 제가 그걸 가지고 한 번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 어릴 때인데 우리가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지만 옛날엔 국민학교라고 그랬잖아요. 국민학교 다닐 때에는 우리가 다닐 때는 공납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돈을 한 달에 얼마씩 내는 그 공납금이 있었어요. 학교에 내는 돈이 있었는데, 그 집에서 이제 아버지한테 아버지 공납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울타리 앞에서 울면서 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은 울다가 지치다 하면 저는 학교로 가요. 그럼 그 이튿날 또 달라고 하면 안 돼. 그러기를 일주일이 넘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이 넘어서서야
아버지한테 이제 돈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금방 주면 될 돈을 왜 일주일 동안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면까지 해가 주는가를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못했는데 제가 일을 하고 돈을 받아온 날 그걸 느꼈어요. 돈을 받아서 돈은 주머니에 있는데 가족들이 타서 차를 타고 가는데 아내가 그러네요. 아이들이 돈이 뭐 필요하다는데 이런 소리를 듣고 돈 그러면서 제가 주머니에 돈을 끄집어 내는데 주머니에 손이 들어갔다가 빈손으로 나온 거예요. 왜냐? 그 돈이 함부로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벌어놓은 돈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그때 느낀 거예요. 아버지도 그랬겠구나. 아버지의 주머니도 그렇게 힘들게 돈이 안 나왔겠구나. 그제서야 제가 아버지의 그 주머니에서 돈이 쉽게 나오지 않은 거를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그림 그리는 사람은 그렇죠. 항상 경제적인 뭐 자본에 대해서 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저는 이 작업실 이제 뭐 그림은 내 삶에 덧치겠지만은 이 작업실은 늘 내 삶의 도피처라고 이제 그렇게 규정을 짓고 있는 그런 성이죠. 네. 선생님 그림 중에 가족에게 바치는 그림이 많죠? 가족에게 바치는 그림이 많은 건 아닌데 몇 작품은 있습니다. 아내에게 바치는 그림이 한 2점 정도. 그리고 뭐 가족의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린 작품들이 뭐 들어는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장독 위에 내리는 뭐 눈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아이들이 잠잘 때 스케치했던 것들은 자료로 많이 남았습니다만은 특별히 이제 그게 작품화된 거는 별로 없고 스케치 작품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서 가족에 대한 그런 그림들은 좀 몇 작품 있습니다. 선생님 옛날에 금잔디라고 네네. 팔렸던 그림을 다시 그렸다고 들었어요. 예. 다시 여기 지금 요 보시는 이 작품인데 그 그림이 2007년도 처음 이제 전람회를 할 때에 우리 저기 계시는 그 예총 지부장님의 주선으로 이제 이게 문화예술회관 그 초대전을 하게 됐었는데 그때에 이제 작품을 이제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팔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뭐 몇백만 원 이제 그러니까 뭐 우리 한 달 생활비 정도의 어떤 돈을 받고 이제 그렇게 팔았는데 그건 돈은 큰 거죠. 사는 사람에도 크고 받는 나에게도 크고 그랬는데 가족들이 그 그림을 굉장히 다 좋아했어요. 그 금잔디라는 그림이. 왜 좋아하게 됐냐면은 늘 우리 미국에 계시는 누님도 그렇고 우리 돌아가신 모친도 그랬고 내가 어릴 때 늘 옛날에 금잔디 노래를 엄마가 많이 불렀고 그 노래를 또 우리 미국 계신 누님도 자주 불렀어요. 옛날에 금잔디. 그래서 그 옛날에 금잔디 그러면 우리가 따뜻한 햇살을 생각이 들고 그 햇살 위에 쫙 이렇게 노랗게 깔려 있는 그 잔디를 또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풍경이 청하 어느 언덕배기의 이제 풍경이었는데 거기를 갔다가 갑자기 그 누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 잔디 위에 앉아 있다가 보니까 옛날에 금잔디를 부르는 누님의 얼굴이 생각이 나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됐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어요. 그리고 그림을 아주 편안하게 그렸기 때문에 저도 마음에 아주 흡족하게 잘 그려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늘 제 집에다 이제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팔려버리고 나서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서운해 했었어요. 한 달 우리가 생활비만 참으면 될 텐데 이게 평생을 볼 수 있는 그림을 없앴구나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다시 이제 가족의 어떤 그런 섭섭함을 달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다시 제작을 다시 하게 된 거죠. 네. 선생님 작품 중에 풍경을 많이 그리셨는데 네. 홈이 곧 구만리를 많이 그리신 이유는 뭐예요? 예, 구만리. 구만리라는 곳을 가면은 가장 포항다운 곳이 아니겠느냐는 그런 의식 때문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 가면은 포항의 그 시인 한옥구 선생님의
썼던 보리의 시에서 처럼 보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것이 보리의 배경은 아닙니다만은 그 선생님이 썼던 그 보리라는 시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선생님과 같이 이제 또 얘기도 좀 나눠보고 했던 기억을 이렇게 되살펴보면은 그 구만에 가면은 보리가 엄청 많이 그 일대가 전체가 다 보리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보리를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이 내륙에 있는 보리보다 구만의 보리는 이 구만이라는 지역은 바람이 워낙 더 세가지고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리는 그 바람을 이겨내고 그것이 자라거든요. 더욱이 보리라는 것은 모든 작물 중에서도 유일하게 겨울에 싹을 틔우는 식물입니다. 그렇듯이 그 추운 동토의 땅에서도 싹을 틔우고 자라고 하는 그 힘, 그것이 바로 포항인의 어떤 기질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의식 때문에 제가 그 구만을 가장 좋아했던 것이죠.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나에게 그림이란? 나에게 그림이란 역시 덫이죠. 덫인데 이제는 그 덫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그림은 또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고 또 희망일 수도 있고 또 어쩌면은 제 삶에 있어서는 간절한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인 또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또 살아가는 안식처라고 그럴까요?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은 마음이 슬플 때에 위로가 되고 또 많은 힘이 되듯이 그림 역시 또한 그런 힘이 아닐까. 봄으로 해서 뭔가를 또 찾고 느낄 수 있는 끊임없이 헤매이는 어떤 삶의 어떤 지표로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최 작가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